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6K 초중반대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전 세계 크립토인들이 모두 관심을 갖는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났습니다. 업비트 거래소에서 앱토스 관련되어 있는 입출금과 거래 관련돼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주말 사이에 글로벌하게 이제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비트코인이 26K에서 정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을 보일지 지표와 온체인 데이터들을 분석하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표들, 모든 지표들이 다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지고 있다.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건 고용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국가의 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경기 침체 관련돼서 파산을 신청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 이야기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PF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기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걸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확산이 되지 않게 막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관련돼서도 뭐 계속 금리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해가지고 안 좋은 지표들을 마사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처럼 거시경제 상황은 누가 봐도 좋지 않은 상황은 맞는데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대단히 빡세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도 금융원화를 계속 유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냥 돈 풀기를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일본에서 담당을 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채권이 계속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미국 재무부에서 그러니까 20년 만에 국채 바이백 이거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24년도에 왜 시장에 돈이 풀릴 걸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지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지금은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왜냐면 시중에 채권이 너무 많고 아무도 안 사려고 하니까 채권 금리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유동성을 이제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표들은 경기 침체를 누구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들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두고 있지 않다. 재정 정책을 어마어마하게 펼치고 있다. 통화 정책을 어마어마하게 펼치면서 그런 것들을 막아가고 있는 상태다. 어떤 결론이 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점점점 더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이 관련되어 있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딥하게 제가 오늘 멤버십 라이브를 하는데 그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코인 관련돼서 살펴보면 26K 중반대를 잘 유지하고 있던 비트코인 가격은 26K 초반대까지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려올 때 갈색 고래가 모두 전량 매도를 하면서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늘 말씀드리지만 25K 요 라인과 그 다음에 28K 이 라인은 레인지가 너무 넓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고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의미있게 봐야 되는 자리 24K 후반대 그 다음에 의미있게 봐야 되는 자리 27K, 27.5K 위에서 28K 사이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로 얼마만큼 들어오고 있냐 이런 것들을 보는 지표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일반인들의 해석은 이렇게 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2020년도와 2021년도에 들어온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지금은 줄어들고 있지만 언제라도 돈 싸들고 들어올 수 있는 대기 자금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다른 사람들과는 많이 달라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불장이 되면은 준비 자금이 들어올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다라는 거를 저는 전제로 하고 있고요. 다만 거래소로 들어오는 이 USDT의 인플로우 볼륨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점을 찍었습니다. 저점을 찍었고 항상 지표를 볼때 그러니까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찍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께 이걸 제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찍었을 때 늘 보세요. 이렇게 저점을 찍고 나서는 그 저점을 찍었을 때 항상 보시면 반등이 그 뒤에 늘 있었습니다. 저점을 찍고 여기서는 너무 길었던 시기죠. 그 횡보를 하고 또 반등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 저점을 찍고 반등이 있었고 또 저점을 찍고 그 뒤에 반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다만 2023년도
5월부터 나온 거잖아요. 이런 자료는 그 박스권 안에서 바닥을 뚫고 그 다음에 올라온 상태에서의 그 박스권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어떤 자리인가를 보면은 2022년도 12월달, 2023년도 1월달 코인 망했다라고 했을 때 이 선물 시장이 굉장히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때는 또 그리고 시기적인 이슈도 있어요. 시기적으로 연말에는 한국인들 뿐만이 아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연말에 많이 쉽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마켓 메이킹 돌리는 애들도 쉬고 트레이딩 하는 애들도 쉬고 개인들도 쉬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기적인 영향도 있지만 그래도 그 장이 엄청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볼륨량이 많이 빠졌던 요 시기가 있죠. 같은 경우도 다시 하락 횡보장이 오면서 이렇게 선물 볼륨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는 남들의 관심 밖으로 벗어난 코인 시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하기에 좀 DCA 하기에 좋은 구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무조건 무지성으로 롱만 외치는 건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락 횡보장이고 이 횡보장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레인지를 좀 두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무지성 롱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지점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저는 사이클 매매를 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봤을 때 매수에 더 유리한 포지션인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롱텀 홀더와 숏텀 홀더의 이런 비율을 봤을 때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롱텀 홀더들은 계속 모으고 있고 숏텀 홀더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돼야 되냐? 숏텀 홀더 그리고 나서 장이 반전을 하면은 숏텀 홀더들이 늘어나야 장이 상승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꺾였다고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요 뒤에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어느 시기에 숏텀 홀더와 롱텀 홀더들의 비율을 보냐에 따라서 자료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괴는 같아요. 보시게 되면 이 부분 아직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남아있다. 그게 진짜 불장을 의미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롱텀 홀더들이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숏텀 홀더들이 빨리 들어오고 롱텀 홀더들이 빨리 털고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표로 아직은 조금 시간이 남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의미로 좀 봤을 때 편하게 보시게 되면은 장이 좋아질 때 잘 보세요. 이렇게 장이 좋아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롱텀 홀더들은 팔고 숏텀 홀더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장이 좋아질 때는 롱텀 홀더들은 팔고 숏텀 홀더들이 산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숏텀 홀더들이 계속 매수를 해야 장이 쫙쫙쫙쫙 올라가는 건데 롱텀 홀더들의 비율만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롱텀 홀더들을 언제로 보냐에 따라서 아까 자료와 같은 자료지만 다르게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롱텀 홀더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줄어들어야 장이 좋아진다. 이걸 달리 말하면 그냥 비트코인을 새롭게 사는, 그러니까 신규 유동성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숏텀 홀더와 롱텀 홀더들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보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너무나 좋은 자료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인베스터 프라이스 모델, 델타 프라이스 모델을 가지고 왔을 때 여기도 이 인베스터 프라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채굴자 빼고 실제로 투자한 사람들이 가격이 어떻게 되냐, 롱텀 홀더, 숏텀 홀더 모두 합쳐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너무 예전에 사신 분들은 비트코인 싸게 샀잖아요. 근데 그런 평균 금액이 그러니까 인베스터 가격보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빠졌을 때는 너무나 좋은 투자하실 수 있는 시기예요. 그거는 이미 지나갔고. 근데 다만 같은 경우는 인베스터 프라이스와 델타 프라이스가 벌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는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신규 유입이 없다.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고 있다. 장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 요 시기 보시면 다 그렇죠. 상승하기 직전에. 그런 시기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 그런 거는 첫 번째로 신규 유입이 없어서 장이 죽어가고 있다. 힘들다. 너무 힘들죠.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돌이켜 봤을 때 너무나 좋은 자리였다. 너무나 좋은 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안에 있는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고 좀 어려운 그런 장인데 지나고 보면 좋은 자리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고요. 보시게 되면 이게 웃긴 게 인베스트 프라이스와 델타 프라이스의 갭이 점점 커지고 있죠. 이게 왜 커지냐면 롱텀 홀더들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요. 스마트한 개미들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어서 되지 않을까라고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를 봐도 스마트한 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판을 읽고 있는 개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저를 또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간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어느 위치인가. 제일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시기는 언제냐? 전고점을 뚫었던 시기거든요. 그때 밑에서 샀던 사람들은 야 신난다 하고 그 위에 던지면 되는데 불나방처럼 달려들 시기, 전고점을 뚫을 시기가 아직은 멀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과거를 봤을 때 좀 더 인내를 해야 된다, 견뎌야 된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전고점을 뚫는 시기는 거의 꿈물 중간 이상 갔을 때 그런 시기와 같습니다. 이때 들어온 사람들은 먹을 게 많이 없어요. 이때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2 years 홀더가 돼서 그러니까 나중에 롱텀 홀더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면 많은 신규 유동성이 공급이 될 거다. 늘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그런 비트코인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제 업비트에서 너무나 황당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앱토스의 그 네이티브 토큰이 앱토스잖아요. 근데 앱토스 위에 올라와 있는 생태계 코인들이 앱토스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앱토스 월렛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태계 코인들을 입금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은 스캔 코인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입금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앱토스 위에 있는 생태계 코인들은 다 입금이 가능했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스캔 토큰이 다 올라왔는데 문제가 된 건 그 토큰이 앱토스 지갑으로 꽂힌 거예요. 앱토스 지갑으로 꽂혀가지고 어떻게 인식이 되냐? 업비트에서 그냥 다른 스캔 코인을 앱토스로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팔아버리면 그냥 그게 현금화가 됐던 그런 황당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발생을 했고 요때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업비트에서는 그걸 인지를 했어요. 부랴부랴 인지를 해가지고 입출금을 막고 거래도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뭐 거래 풀고 입출금도 풀긴 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 펌핑이 일어났습니다. 코미디 첫 번째는 입출금이 된 것도 코미디인데 두 번째로는 이 입출금이 막히고 나니까 김치코인처럼 펌핑이 됐어요. 입출금이 막히면 이제 김프가 발생하는데 김프 거의 30%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때 발생을 하냐면 입출금이 열리면 딸이 하려고 보따리 하려고 바이낸스에서 또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업비트가 가격이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공지를 해가지고 떡락을 해서 이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다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이득을 본 거는 업비트밖에 없어요. 이게 발생했을 때 거래 수수료로 어마어마한 거래가 일어나가지고 거래 보세요. 볼륨량. 어마어마한 거래가 일어나서 그냥 거래 수수료를 먹은 업비트가 최후의 승자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코인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 특히 업비트 같은 경우는 한국을 대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현물 거래소 중에서는 글로벌로 거의 탑3 안에 드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는 아마 지갑 관련되어 있는 부서는 많이 힘들었을 거고 앞으로도 당분간 이거 관련돼서 이슈가 있어가지고 많이 힘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짜 앱토스 입금 논란이 여파가 작지 않다. 그래서 입출금 맞고 실제로 매도하신 분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그거 돌려달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한국 업비트 거래소가 그러니까 앱토스 스캠 코인들을 다 받아줬다. 그러니까 털린 거죠. 그러면서 그게 거래가 됐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입출금을 받고 전화해가지고 돌려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 업비트가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면서 조금 많이 조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아마 이거 그 원래 그러니까 입출금 담당하시는 부서에 뭐 신입분이 했던지 좀 그런 실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실수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사실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거는 거래소 출신들은 이게 얼마나 그냥 좀 말도 안 되는 사건인지는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더리움 관련돼서 고래가 어떤 특정 고래가 물려가지고 계속 물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한 고래였는데 이번에 좀 물렸어요. 그래서 또 이제 물을 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고래들이 계속 물을 타면서 거래소 밖으로 이더리움을 빼내고 있거든요. 이 거래소 밖으로 빼내는 거는 왜 그러냐면 스테이킹 하려고 이제 거래소 밖으로 빼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거래소에 있는 이더리움이 5년 내에 가장 적다고 합니다. 너무 좀 의미가 있는 거여서 이 숫자가 너무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건 온체인 데이터 기술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스테이킹만 많이 일어나고 만약에 이더리움이 뭐 NFT나 혹은
디파이나 이런 거에 안 쓰이게 되면은 온체인에 이제 수수료가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스테이킹 이자를 많이 지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되고 이런 것들이 시장 경제가 동작을 하면서 뭐 맞춰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지표로 봤을 때 이더리움이 말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 아까 고래 같은 경우도 그래서 물을 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더리움과 어피트 관련된 이야기,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제 멤버십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